셰익스피어 작품 중에 와, 이거 진짜 논란 많까 싶은 작품이 하나 있죠. 바로 말괄량이 길들이기입니다. 이게 그냥 대놓고 여성 혐오극이냐? 아니면 사실은 그 모든 걸 비꼬는 엄청난 풍자극이냐? 아직도 의견이 분분하거든요. 그 복잡하고도 아슬아슬한 매력, 오늘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보세요. 무려 400년이 넘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이 연극만 무대에 올렸다 하면 젠더, 권력 이런 문제로 시끌시끌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아니, 이런 끔찍한 여성 비하극을 왜 아직도 공연해? 라며 등을 돌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니야, 그 안에 숨겨진 진짜 메시지를 봐야지. 이렇게 맞서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논쟁적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딱 5가지 흐름을 따라가 볼 겁니다. 먼저 이게 왜 문제작인지부터 시작해서 대체 어떻게 길들이는지, 당시 시대 상황은 어땠는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마지막 장면의 의미까지. 마지막엔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뭘 의미하는지도 한번 생각해 보죠.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셰익스피어의 문제적 희극. 도대체 왜 4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이 작품이 이렇게 논란의 중심에 서 있는 걸까요? 뭐가 그렇게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지 한번 보죠. 얼마나 심각했냐면요. 그 유명한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 이 사람이 대놓고 이렇게 말했어요. 서로를 존중하는 모든 여성과 남성은 이 연극 공연을 보이콧해야 한다. 라고요. 왜냐? 한 여자를 말 그대로 길들이는 그 과정이 너무 노골적이라는 거죠. 근데 진짜 이상하지 않아요? 한 남자가 여자를 자기 마음대로 길들인다는 어떻게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이 이야기가 어떻게 수세기 동안 사람들을 화나게 하면서 동시에 사로잡을 수 있었을까요? 바로 이 점이 이 제품을 계속해서 곱씹게 만드는 미스터리인 것 같아요. 자, 그럼 그 논란의 핵심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대체 어떻게 길들인다는 걸까요? 페트루치오의 그 기상천외하고 또 어떻게 보면 좀 끔찍하기까지 한 길들이기 작전. 지금부터 낱낱이 한번 살펴봅시다. 이야기의 시작에는 아주 대조적인 두 자매가 있습니다. 언니 캐서리나. 별명이 말괄량이에요. 성격이 불같고 말도 거칠어서 아무도 감당을 못하는 뭐랄까 아버지의 골칫거리죠. 반면에 동생 비앙카는요. 아주 얌전하고 순종적이라서 남자들이 줄을 섭니다. 구원자들의 이상형이죠. 아버지가 선언을 해요. 저 말괄량의 언니부터 시집 가기 전엔 동생 결혼은 절대 안 돼. 바로 그때 돈 많은 아내를 구하러 온 페트루치오라는 남자가 나타납니다. 그리고는 아주 자신만만하게 말하죠. 제가 저 말괄량이 한번 길들여 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정말 충격적이에요. 첫째, 밥을 굶깁니다. 둘째, 잠을 안 재워요. 셋째, 심리적으로 계속 압박합니다. 예를 들면 대낮에 해를 보고 저건 달이야 라고 우기는 거예요. 캐서리나가 네, 맞아요. 달이네요. 할 때까지요. 이건 뭐 거의 야생매를 조련하는 수준이죠. 페트루치오의 목표는 아주 확실해요. 저 미치광이 같은 고집불통 기질을 꺾어버리겠다. 전력은 뭐냐? 내가 너보다 더 미친놈처럼 굴어서 널 지치게 만들겠다는 겁니다. 근데 더 소름 돋는 건 이 모든 끔찍한 과정을 이게 다 널 위한 친절이야 라고 포장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요. 페트루치오의 이 행동, 지금 우리 눈에는 너무 잔인하잖아요. 근데 당시 르네상스 시대 관객들은 이걸 어떻게 봤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그때 그 시전에 말괄량이라고 불렸던 여성들이 실제로 어떤 존재였는지 알아봐야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운 지점인데요. 말괄량이 길들이기는 그냥 연극 속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말 그대로 당시 사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성 중심의 사회 질서에 따르지 않는 여성을 바로 잡는 게 공동체의 평화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리고 그 바로 잡는 방법이 정말 끔찍했습니다. 말괄량이라고 낙인이 찍히면요. 이런 공개적인 처벌을 받아야 했어요. 의자에 꽁꽁 묶어서 강물에 그냥 빠뜨려버리거나 입마개라고 부르는 철로 된 마스크를 씌워서 말을 못하게 만들고 마을 광장에 세워서 온갖 조롱을 당하게 하는 거죠. 그럼 대체 말괄량이의 죄가 뭐였을까요? 뭐 큰 죄를 지은 게 아니에요. 그냥 말을 한 겁니다. 남성의 권위에 자기 생각, 자기 목소리를 내서 도전하는 여성. 그게 바로 그 시대의 가장 큰 죄였던 거죠. 자, 이런 시대 배경을 알고 나니까 캐서리나라는 인물이 좀 다르게 보이지 않으세요? 이 여자가 정말 그냥 성격이 못된 문지아였을까요? 아니면 이런 억압적인 사회 시스템에 혼자서 저항했던, 어떻게 보면 시대를 너무 앞서갔던 한 개인이었을까요?
자, 지금까지의 모든 내용을 머릿속에 담아두고 드디어 이 작품의 하이라이트이자 가장 큰 논쟁거리, 바로 마지막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캐서리나의 마지막 연설. 이게 과연 진짜 복종일까요? 아니면 모든 판을 뒤엎는 완벽한 지배의 시작일까요? 연극의 맨 마지막, 완벽하게 길들여진 것처럼 보이는 캐서리나가 다른 아내들 앞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당신의 남편은 당신의 영주요, 생명이요, 보호자요, 당신의 군주이십니다. 와, 이 대사만 딱 들으면 이거 뭐 완전 항복선언이죠? 완벽하게 굴복한 것처럼 보이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과연 이게 진심이었을까요? 아니면 이 모든 게 페트루치오를 속이고 관객마저 속이는 그녀의 마지막이자 가장 완벽한 연기였을까요? 바로 이 지점에서 해석이 완전히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결국 캐서리나는 가부장제의 희생양이 되어버렸구나. 완전히 굴복했네. 이렇게 봐요. 비극이죠. 그런데 다른 한쪽에선 정반대 해석을 해놓습니다. 아니야. 이건 복종이 아니야. 순종적인 아내 역할을 완벽하게 연기해서 오히려 남편을 지배하려는 새로운 전략을 시작한 거야. 라는 정말 소름 돋는 해석이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남편 페트루치오가 광기를 연기해서 자기를 길들였잖아요. 그럼 이제 캐서리나는 반대로 완벽한 순종을 연기해서 남편을 길들이려는 건 아닐까요? 이 게임의 룰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이제는 자기가 판을 짜고 있는 거죠. 자, 그럼 400년도 더 된 이 옛날 이야기가 21세기를 사는 우리에게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걸까요? 사실 이 작품이 던지는 질문들은 시대를 초월해요. 여성의 목소리와 남성의 권위 문제, 또 사회가 우리에게 은연중에 강요하는 남자다운 여자다운 역할 연기, 그리고 모든 관계 안에 존재하는 미묘한 권력 다툼, 과연 진정한 파트너십이란 뭘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들을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작품은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이렇게 묻는 것 같아요. 우리가 보는 게 전부가 아니다. 모든 관계에서 겉으로 보이는 것과 달리 결국 진정으로 상대를 길들이고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여러분 각자의 마음속에 있을 겁니다.